자, 오늘은 학습지 29페이지 3번 최씨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최씨 정권의 성립을 볼게요. 자, 최충원이 이 최씨 정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은 정경이최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최가 바로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최충원 바로 전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 이씨성을 가진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제거한 후에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경이체라고 외우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각각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무엇이 바뀌고 있어요? 네, 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정중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한 거고, 이의민도 경대승 세력들을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최충원도 이의민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배층이 위에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일까요? 불안정한 상태일까요? 네,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최씨 정권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최충원 이후로는 최충원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쭉 계속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충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때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여기 나오죠. 6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시대보다는 정권이 상당히 그나마 60년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의 특징을 봅니다. 무신정권 안에서 최씨정권이에요, 여러분. 큰 범위가 무신정권이고 그 안에 자그맣게 최씨정권이 들어가는데 무신정권 내에서는 최씨정권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정치적으로 그 전때에 비해서는 안정됐다. 반면에 이거는 좋은 점이죠. 반면에 백성들을 매우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는 상태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꿈틀거리겠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 하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최충원의 집권과 최후의 집권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잡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이 도감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국가 기구예요. 그래서 교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새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난번에는 보면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썼거든요. 이제 최충원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 지난 정권들의 집권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무력이 뛰어나서 그 시대적으로 이제 휘어잡은 사람이었다면 최충원은 무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권력이 많은 약간 문벌 귀족 쪽에 조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문이 좀 좋은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지 국가를 이끌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 기구만 장악하면 고려 사회를 모조리 다 장악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당히 이제 머리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방이라는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이 확대라는 말은 여러분
기존에 있던 걸 더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도방은 최충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던 경대승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았지만 그 전에 집권자들이 암살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뤘죠. 그래서 도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호위부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개인적인 이제 보디가드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불면증 때문에 건강을 해쳐서 결국에는 일찍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경대승이 사용했던 도방을 최충원이 더욱더 확대해서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군사력을 강화한 거라고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집권에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방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했다면 최후는 정방을 설치했습니다. 정방이라는 기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사행정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인사행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낯선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A, B, C, D, E. 더 많겠죠. 근데 여기 C 부서의 일은 가기 싫습니다. A 부서가 좋아요. 여기서는 일도 쉬워요. 개꿀이에요. 좀만 있으면 승진도 빨라요. 그러면은 이 관리는 여기에 배치를 받고 싶었겠죠. 이렇게 누구를 어디 부서에 배치하느냐, 이게 바로 인사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같은 급인데 비슷비슷한 동기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먼저 승진시킬지 결정하는 것도 인사행정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인사 담당자, 인사행정 담당자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기존에 누가 이 일을 담당하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 모든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저 좀 잘 봐주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방이라는 것은 최후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별도의 국가 관리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최후라는 사람의 개인의 집 안에 정방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요? 신하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왕이 아니라 최후인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최씨 정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방이 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주게 되냐면은 왕이 힘이 어떻게 돼요? 이 정방의 존재가 있다라는 건 왕권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왕권이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 강해질까요? 최우와 같은 최씨 정권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하가 옵니다. 왕이 있어요. 인사를 할까요? 삐딱하게 인사합니다. 반면에 최후를 만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야, 90도가 뭡니까?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최고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잘 보여야지 승진할 수 있고, 왕은 아무리 잘 보여봤자 승진 못하거든요. 왕이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방을 폐지해야겠죠. 그래서 고려 왕들은 이 정방을 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정방이 계속 다시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폐지한 것은 나중에 공민왕 때 완전히 정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인을 발탁합니다. 무신 정권이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데는 문인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인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발탁해서 필요한 일에는 사용합니다. 정책을 잘 아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그리고 문인들을 부하로 부리면 돼요. 그래서 관리로 임용해서 처시 정권에 이용해 먹는 거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끌어들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아예 배척을 했거든요. 근데 문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방뿐만 아니라 군대를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삼별초입니다. 예, 삼별초는 나중에 몽골과의 항쟁할 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예,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별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씨 정권이 만들어진 부대인데 처음에는 이제 치안 유지 같은 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와중에 최후가 집권하던 와중에 몽골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의 항쟁, 최후까지 항쟁했던 부대로서 이제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 도방과 삼별조와 같은 군대를 조직해서 최씨 정권을 보호하고요. 공적인 임무 수행에도 동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군대를 활용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뒷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교과서 부분 다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7쪽에 있는 최씨 정권의 성립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연표가 보이죠? 무신 집권자의 변천과 무신 정권의 지배 기구입니다. 여기 초반에 보면은 여러분 색깔이 막 다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둘이 같이 했지만 이제 이의방이 먼저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중부가 이렇게 집권하다가 경대승에게, 이의민에게, 그다음에 최충원부터는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이 되면서 안정을 좀 찾아갑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대몽항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하단 부분을 보면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여러분이 외워야 될 내용도 좀 많은데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사 탐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씨 정권의 권력 유지 기구입니다. 자, 최씨 정권 이전에는 무신들이 기존에 원래 있었던 회의기구 중방이 바로 최고 권력기구였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네, 최충원이 집권한 최씨 무인 정권의 시작점인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교정도감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예요. 교정도감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최충원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제거했던 사람 중에는 자기 동생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점차 국전 정반에 걸친 최고 통치 기구가 되었죠. 그래서 교정도감만 장악하면 고려 모든 걸 장악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관리의 임명을 담당하는 이게 바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기구. 이 정방을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의 집에 두고 통치를 이용한 거죠. 모든 관리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게끔, 최씨 정권에 충성을 다하게끔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자, 한편 최씨 정권은 군사기구인 도방과 삼별초를 호위기구로 삼았죠. 원래 도방은 최충원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경대승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는 도적을 잡기 위해서 야별초로 시작해서 좌우 별초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 도망친 군사들까지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삼별초가 되는 겁니다. 최씨 정권은 이와 같은 권력기구를 기반으로 다른 무신 정권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무신 정권들은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끝났지만은 최씨 정권은 새로운 권력 유지 기구, 이것 말고도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권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고려시대에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에 문신을 임명하였다. 군대라는 조직은 무신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죠. 근데 그 무신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에는 누가 임명됐다? 문신이 임명됐다. 이건 맞습니다.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신들에게 좋은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이번 고려의 무신은 무과를 통해 등용되었으나 문신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뒷문장은 맞아요. 차별을 받은 거는 맞죠. 하지만 더 차별입니다. 무과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틀렸습니다. 예, 무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무과가 완성된 건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무신정변 직후 무신 집권층은 교종도감을 설치하여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였다. 자, 여러분 무신정권이라는 게 무신정변 직후에는 이제 전부 다 무신정권이라 하죠. 근데 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최씨정권이에요. 이게 포함 관계 여러분 잘 알겠죠? 그래서 무신정변 직후에 성립된 무신 집권층들은 교종도감이라는 건 최씨정권의 최충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교종도감이 아니라 뭘 활용했어요? 원래 있었던 중방을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기구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회의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장도 잘못된 문장입니다. 오늘 29페이지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